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12지파 중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므낫세 지파. 비옥하기로 유명한 므낫세 지파의 땅에는 각종 채소가 자라는데요. 비옥한 만큼 인심까지 좋은 농부들의 대접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발견한 기독교인의 마을 풍경까지 므낫세 지파의 땅 동쪽 지역 성지가 좋다에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성지도 평안합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 오실 때만을 기다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자, 오늘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고원지대를 소개했다면 오늘은 이 고원지대에서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동쪽 지역, 므낫세의 동쪽 지역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므낫세 동쪽 지역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므낫세 지파의 동쪽 지역의 므낫세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됐던 성읍 아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우선 지금 지나는 이 도시는 현재의 팔레스타인 투바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곳이 이제 성경에도 언급이 되는데 데베스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그러니까 이 중앙산악지대 므낫세 지파에서 이 동쪽에 있는, 즉 요르단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성읍 또 도시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현대 투바스, 이 성경에서는 데베스라고 하는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성읍이고요. 이곳에서 동쪽으로 이 타이시르라고 하는 곳은 성경의 아셀이란 성읍으로 이 므낫세 지파를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소개된 성읍 아셀이 바로 이 투바스 동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대한 도시가 설 수 있었던 곳은 이 지역 전체가 베젝이라고 하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의 성읍인데, 우선 오늘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언급되었던 이 아셀, 이 지파의 아셀하고 다른 이 므낫세에 있는 지파 내에 있는 성읍인데요. 요 마을입니다. 아주 아담하고요. 이 마을이 이미 여호수아서에 언급되었던 이 지역의 유일한 성읍이었던 걸 보면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던 마을이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벌써 이 아주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한번 이 지역의 가장 슈퍼에 가서 정보를 얻는 데 최고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이 지역이 되게 오래됐고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참 이 아셀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의 성읍,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이 이제 12지파의 이름 아셀하고는 다른 곳인데, 벌써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던, 지금 이제 현대화되면서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래된 건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특별한 뭐 유적에 대한 내용은 없어도 길목에 있는 성읍, 이 아셀은 현대화된 마을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아주 오래된 옛 유적지였음을, 오래된 마을이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네. 이렇게 이제 건물을 보고 또 기절을 보면 아주 수백 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돌 건물 위에 이렇게 있고 지금은 이제 뭐 다 새로운 가옥들을 신축을 해서 이게 흙으로 거주를 하지만 흙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벽장 네. 터도 있고 아주 그 오래된 건물임을 금세 알 수가 있겠어요. 현대화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의 성읍의 그 이름 현대는 타야시르라고 하는 오래된 성읍인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성읍의 위치입니다. 이 아셀의 위치는 이 거대한 자밥대 골짜기 또는 자밥대 평야에서 오늘날은 이제 베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동쪽 이 요단 계곡 쪽으로 가는 길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 아셀에서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을 보시죠. 이제 저기 이 골목으로 끝으로 골짜기를 따라서 건너편에 보이는 마을이 이제 요르단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셀 성읍을 답사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정보가 있었는데 이 인근에 이 기독교인 잡업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이 계속해서 아셀까지 연결되는 이 거대한 평야를 이룬 골짜기에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마을인데 아니 어떻게 이 마을에 기독교인 마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 마을도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잡업대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마을에 어떻게 이렇게 큼직한 교회가 이 여러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카톨릭의 잡업대 교회인데 라틴 패트리악스. 여기는 라틴 교회이면서 학교 미션 스쿨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카톨릭 교회당이 있고 바로 옆에 바로 이 모습이죠. 얼마나 이 뒤쪽 거대한 평야를 연결하는 지점에 이렇게 거대한 컴파운드에 교회와 또 미션 이렇게 스쿨과 큼직한 다양한 교회가 뭐 여기는 라틴 카톨릭, 저쪽엔 앙글리칸 처치, 또 그릭 처치해서 이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 마을입니다. 아마 팔레스타인에서 굉장히 귀한 마을이에요. 잡업대. 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동쪽 부분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이 잡업대라고 하는 성읍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러니까 아셀을 끼고 있는 거대한 평야에 위치한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잘 산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었고요. 곳곳에서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트인. 하긴 이 기독교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트인 영어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앙글리칸 처치 요거죠. 이렇게 십자가 기둥이 있고 요렇게 이제 라틴 교회 옆에 팔레스타인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모스크로 이슬람 무슬림들의 땅인데 거의 뭐 90%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아멘. 네,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의 성읍 한가운데에 여러 교회가 우뚝우뚝 십자가 탑이 솟여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귀한 곳이 잡업대라는 곳이고요. 제가 이제 한 인근 집을 찾아봤는데 역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영어를 잘해요. How do you know Korean? 역시 이 K-pop 한류의 영향은 이 팔레스타인의 How many years your family in Christian? Then they go back to the Pentecost time. 자기가 이제 얼굴은 나오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Okay, God bless you. Bless you Okay, guys. yeah. Have a good day. Thank you, thank you. Welcome. Yes, thank you. Yeah, yeah. 와, 어떻게 이 동네에 언제부터 크리스천이 됐냐고 물으니까 벌써 이미 이 2000년 전 오순절 참 때부터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잡업대가 한국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귀한 팔레스타인의 크리스천 마을이네요. 대문에 여기도 십자가를 그려놨고요. 우리 이 기독교의 뿌리가
2000년 전 또 여기도 오순절 십자가가 그 있고. 마가의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전체가 다 믿기 시작한 기독교인 마을.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말 네. 놀라워요. 놀라워. 특히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면 대문에 큼직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팔레스타인에도 새겨놓는다든지 또 문 입구에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네. 있네요. 다 십자가 이렇게 벽에다가. 네 문하세의 동편 지방을 답사하면서 뭐 곳곳에 여기도 기독교인 저기도 기독교인 정말 반가운 팔레스타인의 자법대 마을이고요. 저 드넓은 평야로 또 잘 사는 마을이기도 하고 어쨌든 문하세 동편에서 이렇게 이제 이 아셀까지 연결되면서 다시 그곳에서 이제 이 요단 계곡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길목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악지대이면서도 굉장히 비옥하다는 생각이고 물이 풍부해요. 먼저 네 이렇게 마침 오이밭을 지나면서 아주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는 팔레스타인 농부 이 문하세 지파의 오이밭 오이밭을 보는데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흰색의 오이이면서 좀 커요. 멀리서 보면 이제 호박 네. 같은데 가까이 와 보면 이렇게 이 오이인데 이 오이 역시 네. 호박 같은 오이인데 맛은 오이예요, 이렇게. 오이를 재배하고 있고요. 보시죠. 진짜 호박 이렇게 호박 큽니다. 같은 오이가 이렇게 크게 났습니다. 손 이거 오. 보세요. 손. 제 안에 보니까 손보다도 큰 이 호박 같은 오이. 그리고요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수확한 것을 이제 봉지에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저도 몇 봉지 샀어요. 지금 문하세 지파의 오이를 거둬들이는 풍성한 네. 팔레스타인의 계절 바로 이때 제가 문하세 땅 그리고 맛이 일반 오이보다 조금 달콤한 아니 좀 맛을 오이 그 색깔이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야채지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오늘 점심은 이런 걸로 다 파쿠아라고 하는 그 흰색 오이밭을 지났고요. 이렇게 이제 2kg씩, 3kg씩 이렇게 이제 해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두세 봉지를 샀어요. 우리 이웃도 교회도 나눠 먹고 또 이제 선물도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죠? 차를 대접해 주는 이게 차 한잔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피곤도 하고 차 한잔하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 차를 끓이는 그 풍경 자체가 인근에 이제 널려 있는 나무들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주전자를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차의 연륜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 차가 이제 아랍 차인데요. 마르미에라든지 나아나라든지 이 박하와 강한 향이 있는 것을 넣고 아주 전형적인 아랍 차는 뜨거운 여름에도 뜨거운 차를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몸이 이게 풀리고 피곤이 풀리는 그래서 이 여름에 우리 팔레스타인이나 성지 답사하실 때 너무 찬물 마시고 오히려 피곤할수록 따뜻한 차가 이 답사의 노하우를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농사짓는 들판에 지나다가 점심때가 되면 네. 다 오라고 해서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지나는 객에게도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렇지요. 아주 참 마음 땅을 마음을 잃게 일구는 됩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나 마음이 정이 넘치고 친절하고 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은 팔레스타인이나 우리 한국이나 어디나 같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문하세의 지파의 이 동편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세상에 이 길이 고대의 길이었던 요단 거예요. 서편에 있는 문하세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성읍이 아셀입니다. 이 17장 7절에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부단까지며 그러니까 이 아셀은 12지파의 아셀이 아니고 네. 문하세 지파의 한 성읍 아셀이 언급이 되는데 이 아셀은 이 문하세 고원지대에서 요단으로 빠져나가는 백하 네. 골짜기 또 거대한 백하 평야가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이 요단 맞아요. 동편 문하세 반지파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양쪽을 연결하는 빠져나가는 길목의 도시가 바로 이 아셀이다라는 거를 이번 답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제가 요단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저 건너편이 요르단 이제 길르앗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길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이 백화골짜기 즉 아셀과 자법대와 이 지역에서 이 산악 지형상 요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다가는 것입니다. 야, 이 문하세 네. 지파의 아셀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바로 이렇게 골짜기를 타고 바로 네. 요단 동편 네. 길르앗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문하세 반지파와 동쪽 문하세 반지파를 연결하는 길이 바로 네. 이 길이고 그 길목에 제가 아셀이 이제 있는 거였어요. 아셀을 뒤로 하고 내려가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 길은 이제 오늘날에도 이 팔레스타인과 요단 지역을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이 길은 이스라엘에서도 안보상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의 그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요단계곡으로 나와 보니까 보시죠. 얼마나 드넓은 평야 지대를 이렇게 보시는데요. 문하세의 네. 백화 골짜기에 있는 아셀을 떠나서 요단 골짜기로 나오면 믿을 이렇게 수가 없는. 거대한 네. 요단의 평야가 펼쳐지고요. 바로 이 요단 평야에서 마주보고 있는 저쪽이 바로 요단 동편의 그렇죠. 길르앗 지역. 또 그 뒤쪽으로는 바로 동문하세 지파가 있잖아요. 이 그런 네. 의미에서 이 아셀 성읍 아셀은 이 서쪽의 문하세 반지파에서 그렇죠. 동쪽 문하세 반지파를 연결하는 길목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독 12지파 중에서 동쪽의 반지파와 서쪽의 반지파로 나뉜 유일한 지파가 그렇죠. 문하세 이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보다도 특히 문하세는 양쪽으로 나뉜 두 반지파 간의 왕래를 위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이 길르앗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지형인데 제가 이제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하고 또 무엇을 심는지를 한번 봤는데 정말 많은 농사를 칩니다. 땅, 즉 이 요단 골짜기를 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엄청 비옥해요. 이유는 이 안쪽 백화 계곡, 백화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그렇죠, 물이 이제 그렇죠. 이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저는 뭔가 했더니 포도네요. 그러니까 이 산악지대에 너머에 있는 아셀과 자법대 이 등 지역은 그 많은 물이 다시 골짜기를 타고 흘러서 요단 골짜기를 적시고요. 정말 뭐 수백이 아니죠. 수천 수만 두남에 이르는 수십만 평이 이렇게 이르는 땅이 자라네요. 이렇게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또 마침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에 호박을 이렇게 심어놓은 밭에서 또 호박을 이렇게 이제 수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동양 사람 한국인이니까 마침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보여주면서 차 한 잔을 빼주겠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피곤함도 있지만 한번 둘렀는데. 이야, 정말 역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농사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인심은 전 세계적입니다.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분이 이 일대에 친근함 3만 평 그리고 분황 기본이 3만 3천 평의 대기주세요. 평을 농사를 져요. 예, 이 보기에는 이제 허름한 모습이지만은 이분도 또 50두남. 예, 100두남, 150두남, 뭐 17,000평. 그러니까 이 요단 계곡 일대가 굉장히 비옥한 거예요. 대지주들이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문하세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평야를 보면서 건너편에 요르단의 길르앗 지역을 보고 계시면서 정말 문하세 지역의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네, 문하세 땅 동쪽 지역 잘 봤습니다. 오늘은 또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맞아요. 이 문하세 지역이 이제 이
이 서쪽이나 동쪽이나 특히 이제 오늘 보신 지역은 므낫세 고원지대에서 요단계곡으로 내려가는 지역 아셀 이 성읍을 중심으로 보셨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에서도 좀 깊은 지역 같던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요 지역은 이 성지 순례로도 이 외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지역을 지나다가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돌이 아니고 이게 먹던 빵을 던져서 좀 긴장을 하긴 했는데 특히 이런 깊숙한 지역에 이 순례객들이나 외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은 조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이밭이 인상적이던데 이스라엘은 채소를 참 많이 재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드넓은 평야는 아니지만 산과 산 사이에 이루어진 이 평야에는 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밭농사가 잘 되는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오이라든지 뭐 이 수박, 도마도 정말 이 므낫세 지역은 야채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정말 풍부합니다. 므낫세 땅의 고원지대 잘 봤습니다. 오늘 성지가 좋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